그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계속 불발이 되고 그 중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있는데 계속 영장은 검찰 라인에서 반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오늘 무슨 보도가 또 있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사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 비화폰은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 비화폰은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예, 김용현이 12월 8일에 검찰 출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앞서 검찰 출석을 하기 직전에 이 경호처가 준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진동 뭐 검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랑 좀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 네. 흔히 우리가 하자면 친윤 검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고위 관계자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무슨 통화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진동 대검 차장한테 물었더니 SBS의 보도예요. 이거는. 네. 이진동 차장 말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예, 굉장히 뭐 석연치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김성훈의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가 되는 게 이 서버 기록이 압수수색되는 걸 검찰이 좀 부담스러워하나? 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12월 3일 그 밤에 그 선관위에 검찰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서버 앞에서 네.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 누가 온다는 건지 아마도 그때 얘기한 것은 그 대검 포렌식 센터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건데 이 네. 부분도 지금 블랭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동 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한테까지 줬는데 심우정 총장은 안 받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도대체 비화폰을 그러니까 계엄을 네. 그리고 그 이튿날 있었던 저는 12월 4일 날 저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의 이제 네네네네. 법조 4인방 네. 그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검찰총장은 그 지급되는 공용폰이 있죠. 공용폰이. 비화폰이에요? 근데 그게 비화폰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공용폰이 지급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화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용폰은 있을 수 있어요. 수뇌부 혹은 뭐 저 경호처 갖고 있는 그 비화폰이 잘못 뿌려진 거 요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계엄 당사자인데 검찰과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사임도 하고 했는데 왜 비화폰을 갖고 갖고 있으면 있는지도 좀 의아하고.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반려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솔직히 이거는 왜 그렇지? 더군다나 두 번째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일주일 이상을 갖고 있다가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거 그렇게 하면 엄청 혼나요. 그 말이 돼? 영장을 일주일 이상 갖고 있으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행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정상은 만약에,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닌 상황이면 그래도 이제 한때 잠시 몸을 담으셨으니까 또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혹시 추정을 하세요?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는 주요 포스트 종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직 중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아주 뭐 선회를 하면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정도의 주요 피의자를 경찰이 구속하는 거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잡아 넣더라도 우리가 잡아 넣어야지. 뭐 그 정도 이유인데 두 번째는 사실은 좀 이 상황에서 이 판에서 뭐 설득력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평소 같으면 경호처 차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만 이 판에서는 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누가 잡아도 자기네들이 기소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거가.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데 뭐 경호처 차장 하나 구속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벌써 2달이 넘었고 대개 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중요 임무 종사자를 포함해서 대통령 윤석열까지 구속이 돼 있으니까 네.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요소요소에 여전히 다 윤석열의 수하들이 다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대심 판정에 와서도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앞이니까 또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쫄기도 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힘이 작동하는 거다. 어디 검찰 안에도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메신저 통신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옥과 네. 바깥과 연결하는 끈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른바 이제 친윤 관계자들이 역할을 하도록 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속 안 시키고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증거인멸이든 아니면 말 맞추기든 이런 것들을 할 그런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 얘기하면 고발당할까 봐. 아. 저는 그냥 질문만 한 겁니다. 혹시 오해 안 네. 하시면 좋겠고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호처 내부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2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직무배제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에게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에 본부장이나 부장급 권한입니다. 직권남용과 더불어 김 차장 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2차에 걸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총기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할 때 동행하는 등 경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비아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호처 강경파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